네, 이번 시간에는 선형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인사이트에서 미리 통합을 해놓은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샘플 이미지는 라이트 볼텍스에서 제공하는 M42 이미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RGB HA03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의 오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각 이미지들을 오토 스트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의 트랙 뷰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오토 스트레치를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채널별로 스타 얼라이먼트를 했으면 각 채널별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타 얼라이먼트를 다시 수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올 프로세스에서 스타 얼라이먼트를 실행을 하시고 레퍼런스 이미지에 뷰로 둔 상태로 두면 이 픽스 인사이트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맨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R 채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Add 파일이 아니고 Add View를 선택을 합니다. Add View를 클릭을 하면 역시 오픈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정렬할 파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을 레퍼런스 이미지로 두었기 때문에 R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체크를 하신 후 OK를 누르신 후 Apply Global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정렬이 되고 나면 파일 네임 뒤에 regist라는 이름이 다시 붙게 되고요. 오토 스트레치를 다시 한 번씩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까맣게 정렬이 안 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을 이미지들은 아이콘화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주변부를 크롭을 하여야 합니다. 올 프로세스 다이나믹 크롭을 실행을 하신 후 이미지 위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이렇게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크롭할 영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위에 사각형의 가장자리를 잡고 위치를 미세 조정을 해주신 후 다이나믹 크롭의 뉴 인스턴트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위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에 적용이 되고 다음 이미지는 만들어 놓은 이 프로세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크롭 위치가 지정이 되고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HA 이미지 오른쪽 위에 약간 크롭이 덜 됐는데 이건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 것이 RGB 채널에 대해서 리니어 핏을 적용할 것입니다. 프로세서 올 프로세서 리니어 핏을 실행을 하신 후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RGB에 대해서 노이즈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의 이미지 어널리시스의 노이즈 이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면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G 채널에 대해 노이즈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R 채널을 클릭하신 후 다시 노이즈 이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고 B 채널 클릭하신 후 노이즈 이밸류에이션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RGB에 대해서 노이즈 측정을 하게 되는데 노이즈 값이 가장 작은 것이 보시면 R 채널이 노이즈 값이 1.022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므로 리니어 핏 레퍼런스 이미지에 R 이미지를 등록을 합니다. R. 등록을 하신 후에 New Instant 아이콘을 왼쪽 클릭하셔서 드래그하여 이미지 위에 올려 놓으시면 이미지에 리니어 핏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리니어 핏을 적용을 하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인 R 이미지의 인텐시티에 맞추어 가지고 B 채널과 G 채널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끝났으면 오토 스트레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역시 G 채널에도 리니어 핏을 적용을 합니다. 오토 스트레치를 한번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RGB 컨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RGB 이미지를 혼합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L 채널의 체크를 없애시고 R 채널에 R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고 G 채널에 G 채널을 등록하시고 B 채널 등록하신 후에 글로벌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RGB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오토 스트레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미지 파일명, 이미지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이름을 RGB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이미지가 RGB 이미지와 LHA03 이미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HA와 O3를 RGB 이미지에 혼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혼합은 스크립트의 유틸리티에 있는 MBRGB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BRGB를 실행을 하신 후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토 STF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난리니어 이미지로 MBRGB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난리니어 이미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RGB 소스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RGB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 채널에 HA 이미지를 혼합할 것이므로 HA를 선택을 하고 G 채널에는 O3를 선택을 하고 B 채널에도 O3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GB 이미지에 R 채널에 HA를 혼합하고 G와 B 채널에 O3를 각각 혼합을 하게 되는데 밴드 위스는
원래 사용한 필터의 밴드위스를 쓰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셔도 됩니다. 스케일은 R 채널에 H알파 채널을 얼마만큼 혼합을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값인데 기본값이 1.2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 값을 높이면 더 많은 HA 기여도가 더 많아지는데 보통 1.7 정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토탈 총 노출이 RGB와 HA의 비에 따라서 이 값을 뭐 4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개별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 값을 바꿔가면서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값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Apply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MB RGB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Apply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요 위에 MB RGB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MB RGB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나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OK를 누르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숫자를 바꾼 후에 Apply를 다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OK를 눌러서 MB RGB 이미지를 지금 왼쪽은 RGB 이미지고 오른쪽은 MB RGB 이미지입니다. 일단 MB RGB와 L만 이제 남은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적용할 프로세스가 DBE 프로세스입니다.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실행하신 후 타겟 이미지 실행을 하신 후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십자선이 생기면서 나머지 항목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타겟 이미지 컬렉션에 서브트랙션 빼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모델은 버리고 위 이미지에다가 리플레이서로 보여주게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제너레이션을 클릭하시면 메뉴에 디폴트 샘플 레디유가 나오고 그 맨 오른쪽에 오각형의 X 표시가 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각형의 X 표시가 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이미지에 맞는 샘플 반지름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쓰면 좋은 방법이 일단 한번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샘플들을 각 영역별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샘플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샘플 크기가 이게 디폴트 샘플을 제가 50으로 한번 키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 크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샘플은 별이나 성운이 들어있지 않는 배경을 선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선택을 해야지 그 비넷을 잘 제거를 해주는데 이 녹색 샘플 같은 경우에 별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 창에 보시면 이 사각형이 샘플 사각형입니다. 여기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별인데 별이 들어있다고 해서 나쁜 샘플은 아니고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샘플로 인식하기 때문에 샘플 크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샘플이 크기가 오라면
샘플 반경이 5라면 요렇게 작은 사이즈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별 위에 있다 이러면은 샘플 전체가 별이 되기 때문에 이 샘플은 못 쓰게 됩니다.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상태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DB가 적용이 돼서 컬러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샘플 사이즈를,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값을,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21이라는 샘플 사이즈를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샘플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샘플 위치는 샘플 사이즈만큼 중요한 게 샘플의 분포입니다. 각 모든 기퉁이까지 다 샘플이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위에는 샘플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샘플이 위치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멈 샘플 웨이터를 조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러런스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미니멈 샘플 웨이터는 기본값이 0.75인데 이걸 줄일수록, 적게 하면 이렇게 주변까지 샘플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0.35 이하는 쓰지 말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설명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0.35로 줄였을 때도, 줄인 경우에도 주변부가 샘플이 위치하지 않으면 토러런스 값을 1 해서 맥시멈 3까지 아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3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1, 2, 3으로 올려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0.5 값에서 다 샘플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0.5로 둔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비정상적인 샘플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빨간색의 샘플이 있으면 그 빨간색은 클릭을 하신 후 딜리트 키를,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1번부터 여기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각 샘플 내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까맣게 이렇게 별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샘플엔 오른쪽 구석에 별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클릭을 하신 후 약간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샘플을 보시면 별이 들어 있습니다. 별이 들어 있지만 이 샘플 전체를 다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고, 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샘플만 안 보이면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샘플 배치가 잘 되었으면 이렇게 적용 버튼을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닫으시고 오토 스트레치를 다시 해주시면, 일단 이전 이미지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카피는 이미지 이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후 약간 이동만 시켜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 이미지는 DB가 적용이 된 상태고요. 이 이미지도 DB가 적용이 됐지만 이 파일 아래에 있는 왼쪽으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언두가 됩니다.
자, DB가 적용되기 전, 적용한 후. 이 지금 왼쪽 위에 강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DB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단계에 다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올 프로세스에 오토매틱 백그라운드 익스트랙트를 한 번 더 추가로 적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토매틱 백그라운드 익스트랙트는 서브트랙션을 선택을 하고 똑같이 백그라운드 모델은 지우고 타겟 이미지에다 적용을 하는데 디폴트 값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사각형인 apply를 적용할 수도 있고 new instant를 이미지에 끌어다 놓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 apply나 글로벌 apply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된 이미지, 이거 활성창이라고 하는데 활성창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 이 어플라이를 적용하면 나는 이 이미지에 적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new instant를 끌어다 놓는 걸 선호합니다. new instant를 끌어다 놓으면 활성 이미지가 지금 현재 이 흑백 이미지 L 채널이라도 내가 이 칼라 이미지에 적용하고 싶으면 칼라 이미지에다 끌어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DB에다가 ABE를 추가로 적용을 한 상태인데 이제 좀 과하게 적용이 된 것 같네요. 과하게 적용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언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두는 파일 아래에 있는 왼쪽으로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고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두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DB를 적용을 RGB 이미지에 DB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L 이미지에도 DB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실행하시고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 컬렉션 타입을 지정을 하시고 샘플 크기를 지정을 하신 후 제너레이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생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샘플 로우는 그대로 샘플 웨이트는 그대로 두고 토러런스 값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0.5에서 1로 올렸을 때 모든 이미지의 샘플이 다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RGB 이미지에서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언두를 하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클릭을 하신 후 서브트랙션을 선택을 하시고 샘플 반경을 지정을 하신 후 제너레이터를 하면 이번에 샘플 웨이트는 그대로 두고 토러런스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백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다음에 할 게 이제 선형 이미지에서 노이즈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노이즈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86 이상 버전에서 새로운 스크립트인 이지 프로세스 소프트라는 메뉴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지 디 노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노이즈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는 것보다 초보들에게는 이지 디노이즈가 상당히 유용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투드를 올린 후 일단 R 채널 여기에 메뉴에 뷰 셀렉터를 클릭하신 후 MB RGB 컨비네이션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노이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들은 노이즈 제거는 마스크를 만든 후 TGV와 MMT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는데 값은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로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Run Easy Denoiser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예,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모노는 칼라 이미지의 3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자동으로 만든 후에 노이즈 처리를 알아서 하게 됩니다. TGV 디노이저의 채널 하나를 이제 끝냈습니다. 두 번째 채널을 하고 있고 RGB이므로 세 번째 채널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RGB 이미지에 대해서 디노이저 수행이 끝났습니다. 노이즈 제거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사를 하신 후 여기 똑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 이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 후 드래그 하신 후 다른 이미지 이름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배율로 보여지게 됩니다. 왼쪽 것이 노이즈 제거 전, 오른쪽이 노이즈 제거 후입니다. 그 다음에 창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서 지저분할 경우에 이 아래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노란색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창이고 다른 창들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쓰는 이미지들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Move to Workspace 2번으로 이런 식으로 다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번, 2번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녹색 표시가 있는 것이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 이미지에도 디노이저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디노이저 L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Run 하시면 됩니다. 네, L에 대해서 디노이저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L 이미지에 대해서 디컨볼루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컨볼루션은 L 이미지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디컨볼루션 역시 이지 프로세싱에 있는 이지 디컨볼루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L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Create New Raw Star Mask를 클릭하셔서 스타 마스크를 만들면 됩니다. 네, 스타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스타 마스크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STF 스트레치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스트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이 이미지가 계속 마스크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까맣게 되는 게. 그 다음에 다이렉터 한번 눌러주시고 컨버루션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텍션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프로텍션을 클릭하신 후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백그라운드 마스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디컨볼루션을 클릭하신 후 PSF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Generate PSF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클릭하시면 PSF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PSF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등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만든 PSF라든지 앞서 만든 마스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Evaluate Easy Decompression Run을 클릭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반복을 25개를 해놨기 때문에 25번을 반복을 한 후 이제 디컨버루션이 끝났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확대해서 디컨버루션 런 1이고 이거는 오리지널 이미지고 런 1에 이미지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보통 설정이 잘못되면 별 주위에 까만 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여기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 있고 여기도 보시면 별 주변에 약간 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컨버루션이 여기도 링들이 있고 여기 중간 밝기 별들이 다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새로 프로세싱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반복 횟수를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 횟수를 25번에서 10번으로 줄여서 실행을 한 것이 여기 run 2에 나와 있는데 run 1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아직도 링 이펙트가 약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스크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스크 수정이 쉽지는 않은 관계로 반복 횟수를 조금 더 줄여서 반복 횟수를 줄여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링 이펙트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원인은 아마 PSF가 원이 아니고 약간 타원이라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게 제 이미지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걸 더 수정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이미지로 했을 때는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일단 이렇게 디컨버루션을 해서 마음에 드는 런이 있으면 그 런에서 Run with these setting을 클릭하셔서 디컨버루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디컨버루션이 적용된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복사를 하시고 이걸 디컨버루션을 언두를 하고 이미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름을 드래그하여 놓으면 양쪽 이미지가 똑같은 위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디컨버루션 안 한 이미지와 디컨버루션 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디테일들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디컨버루션을 하게 되면 별들도 약간 샤프해지고 성운기 이런 부분도 약간 이렇게 샤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디컨볼루션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안한 디컨볼루션 안 한데 디컨볼루션 한 이미지를 비교하시면 디컨볼루션 한 이미지가 약간 더 샤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크기, 별들이 약간 샤픈해져야 되는데 크게 지금 현재 표시가 나지가 않네요. 여기 별이 샤픈해지려면 아까 이 PSF가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타원이라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컨버루션을 적용한 다음으로 해야 될 프로세스는 이제 스트레치를 하는 것입니다. RGB 이미지와 L 이미지를 각각 스트레치를 할 것인데 스트레치를 하기 위해서 스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스타 마스크가 필요한데 보통 스타 마스크나 스타넷 프로세서는
란 리니어 이미지에서 스타 마스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리니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발된 스타넷 마스크가 있습니다. 리니어 스크립트인가? 리니어 스타넷이라는 스크립트가 리니어 이미지에서 스타 이미지를 스타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별을 제거하거나 스타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서로 새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거 픽스 인사이트 포럼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RGB 이미지에서 스타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GB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Create New View를 체크를 하시고 Create Star Mask, 우리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 마스크를 체크를 하신 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니어 이미지에서 스타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스타를 제거한 이미지와 스타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스타 마스크를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마스크 하고자 하는 이미지 이름을 드래그하여 마스킹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식별자 빈 칸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마스크가 적용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별을 마스킹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이 빨갛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배경이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마스크, 인버터 마스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별이 마스킹이 된 상태이고요. 마스크, 쇼 마스크를 하면 잠깐만요. 마스크가 인버트 마스크, 쇼 마스크 맞고 마스크 표시가 거의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일단 마스크를 적용하면 이미지 이름에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마스크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 마스크로 마스킹을 한 다음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을 하신 후 트랙 뷰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 오픈된 서클을 클릭을 하셔서 실시간 프리뷰를 켭니다. 지금 상태의 이미지가 이런데 중간 미드톤 삼각형을 왼쪽으로 움직여서 적당한 여기 첫 번째 라인 정도에 옮긴 후 이미지에 히스토그램을 적용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셔서 적용을 합니다. 그 후에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마스크, 리무브 마스크를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제거하신 다음에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초기화 시키고 맨 오른쪽 아이콘입니다. 초기화 시킨 후
다시 프리뷰를 켜신 후 원하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스트레치를 하는데 한꺼번에 스트레치를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이만큼. 보통 스트레치는 위에 이미지에서 이 피크가 점선으로 된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실선으로 된 두 번째, 실선으로 된 두 번째 위치에 오도록 스트레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 부분에 오면 적당한 스트레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타 마스크를 한 후에 스트레치를 한 이유는 별을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별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를 비교해 드리면 자, 지금 한 것은 MBRGB 크론이고요. MBRGB는 아까 복사를 했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를 하지 않은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토 스트레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트레치를 이미지에 적용한 후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에 있는 new 인스턴트 아이콘을 히스토그램 프로세스의 맨 아래 빈 칸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히스토그램 스트레치의 new 인스턴트를 이미지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치가 됐는데 여기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의 오토 스트레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에서 리셋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화를 시키면 스트레치된 이미지만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스트레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방금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이미지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것이고 오른쪽이 그냥 오토 스트레치를 한 것인데 별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좀 표시가 잘 나는 별들이 별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오른쪽 오토 스트레치 한 것이 별이 약간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 큰데 이 이미지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 보통 오토 스트레치 한 것보다 이렇게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스트레치를 했을 때 별 크기가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히스토그램 오토 스트레치를 한 이미지, 이거는 매스커트 스트레치고 이거는 스타 마스크로 방금처럼 스타 마스킹을 한 후에 히스토그램 스트레치를 반복해서 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래쪽이 확대된 이미지인데 맨 왼쪽 거는 오토 스트레치, 맨 오른쪽 거는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후 히스토그램 스트레치를 한 경우입니다. 별 크기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토 스트레치를 하면 별이 많이 커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후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면 별상이 커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L 이미지도 똑같이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이미지도 리니어 스타넷을 실행하신 후 L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고 크리에이터 마스크에 체크를 하신 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이미지
스타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L 이미지에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인버터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별에 이렇게 마스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트랜스퍼 펑션에서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을 리셋하신 후 미드톤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옮겨서 이게 성운이나 별들이 보이는 정도까지인데 보통 첫 번째 라인 위치까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고 프리뷰를 닫고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을 초기화하고 마스크를 제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의 프리뷰를 활성화시키고 미드톤을 조금씩 움직여서 한번 적용하고 다시 리셋하고 두 번째 적용을 하신 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이미지도 스트레치가 되었습니다. 네, 스트레치 이미지를 복사를 하신 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언두 그 다음에 마스크를 리무브 하시고 오토 히스토그램을 오토 스트레치를 하신 후 오른쪽 이미지가 스타 마스크를 적용한 것이고 왼쪽 귀 오토 스트레치를 한 것입니다. L 이미지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약간 작기는 한데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 이 이미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치가 끝난 상태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MB, RGB 컨비네이션으로 저장을 하고요. MB, RGB L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니어 이미지 프로세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